얼마 전에 유튜브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70만 유튜버이신 스토리님의 한 가지 실험입니다. 유튜브가 운인가 아닌가를 실험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프로젝트인 이비온 프로젝트. 스토리님이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신 노하우와 꼼꼼한 분석, 적용으로 단 한 달 만에 경이적인 결과를 내며 마무리된 이 프로젝트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다음날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니 이비온 채널을 키울 때 뷰봇 관련 논란이 있었다 합니다. 누군가가 의혹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기에 관련하여 스토리님께서 해명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해명 내용을 보니 뷰봇은커녕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비온 채널의 논란을 만들기 위해 꾸며낸 것이 아닐까 라는 의혹이 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스토리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조금만 알아보려 노력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치 욕을 하였던 걸까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선동에 쉽게 당하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비온 뷰봇 사건 외에도 가짜뉴스에 휘둘려 남을 욕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멍청해서 선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는 눈이 뒤집혀서 가짜뉴스가 진실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걸까요? 가짜뉴스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착각이든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과 근거였다면 금방 사라졌었겠지만 주장도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인터넷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죠. 이때 A라는 가짜뉴스에 피해를 보는 집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탭니다. A 소식을 보고 그 집단이 그럴 줄 알았다라며 그 집단을 욕하기 위해 더욱더 빠르게 여기저기로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소식이 여러 사이트에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는 요즘은 어딜 가나 관련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반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아니야? 글들의 댓글도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인성 논란이 있었으니 당연하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 말하고 있으니 이는 사실이겠지. 혹시 사실이 아니어도 내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 나는 내게 있어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자. 결국 A라는 가짜뉴스는 내 안에서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 A 관련 전문가가 나와서 이 A라는 뉴스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 안에서는 A 사건은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A가 사실이다, 거짓이다로 싸우기까지 하죠. 결국은 한참이 지나 거짓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의 일대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예시의 안에 가짜뉴스에 선동이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시작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주장과 근거가 그럴싸해 보이죠.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가짜뉴스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이 시대이기에 너무나도 퍼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바쁜 혐오의 시대. 이 시대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가짜뉴스는 너무나도 맛있고 재미있는 주제죠. 이렇게 퍼진 가짜뉴스가 여러 곳에서 재생산되어 우리에게 노출됩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더욱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보이죠. 우리 사람은 같은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진실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100명이 맞다고 하는 일에 나 하나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일종의 튀는 행위는 무리해서 욕먹고 추방당하는 일이니 더욱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가짜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조차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맞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에게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더 중요한 작업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진화한 우리의 눈에는 이미 다들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는 일을 다시 증명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가짜뉴스를 우리 사람은 이것이 가짜뉴스다 하는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타당한 증거가 있어도 내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고 그 결론을 강화하는 나만의 증거가 여럿 있으니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한 번에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으로 싸우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쉬운 예로는 종교와 진화론의 싸움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의심해보고 정말 그런지 정보를 찾아 분석해보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쓰인 듯 보이는 내용도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그런 뉴스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제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분석,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들어서 옳다고 우기는 일, 인터넷상에는 자주 보이는 일입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사건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찾아본다면 가짜뉴스에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심해지면 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지경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퍼뜨리는 가짜뉴스, 그 뉴스에 우리가 선동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선동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가짜뉴스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하신다면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 수집에 능해지며 내가 조사한 것을 정리하며 생각 정리의 기술 또한 발전될 겁니다. 이런 기술 좋아져서 뭐가 좋냐고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니 유튜브 채널로만 보자면 대표적으로 사막여우님과 호갱구조대님을 꼽아볼 수 있겠군요. 네, 작게 보자면 단 5분으로 남에게 더 똑똑하게 보일 수 있고 크게 보자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겠죠. 단지 비판적, 분석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